오늘의 그 이후를 쫓아가는 시간입니다. AS 뉴스. 요즘 가게에 가면요, 3,500원 대신 3.5, 만원 대신 10 이런 식으로 가격 표시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화폐 단위가 너무 커서 숫자 0을 빼는 건데요. 우리 화폐 단위 너무 크다,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갑론을박이 뜨거웠죠. 하지만 항상 흐지부지 됐던 게 최근 20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장롱 속에 숨어있던 5만 원권을 불러내기 위해서라도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의 팀장이세요. 최운열 의원 연결을 해보죠.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폐 개혁 이제는 진짜 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용어를 화폐 개혁이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그걸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폐 단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조를 넘어서 곧 경이라는 숫자가 나타날 겁니다. 예. 이 경을 0이 몇 개인 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0 안 쓰는 단어여서. 15개입니다. 15개.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1달러 대 1,000원이 넘는 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외국과의 화폐 단위 차이도 너무 크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국격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예. 또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커피점이나 음식점에 가면은 3.5, 5.0, 10.0 이렇게 다 이미 시장은 화폐 단위가 변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현실에 맞게 우리 국격에 맞게 좀 변경을 하면 이제 부수적인 효과로 지하 경제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폐 개혁하면 이제 금고에 있는 돈들 다 꺼내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겸사겸사 그런 효과까지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데 번번이 불발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어마어마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할 거다.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21세기 들어가면서 Y2K 기억하시죠? 예. 그거 작업할 때도 엄청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한 없이 잘 정착이 된 경험도 있고, 유로화를 쓰는 17개국도 자기 나라 돈을 유로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본 일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정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가을에 더민주의 경제통이시죠, 홍정학 의원 인터뷰했을 때 홍 의원은 반대하시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1,000원이 일원되면 굉장히 싼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 때문에 물건 가격이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발생 걱정된다 하시던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주장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더라도 별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이 없이 정착이 될 적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기다. 제가 금융통화위원을 할 때도 2003년도에 이걸 한국은행에서 한번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랬었죠. 이걸 좀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으면 상당히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 논리나 금융 논리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쉽게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하에 숨어 있는 돈 5만 원짜리를 밖으로 꺼내는 효과도 이게 부수적으로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예. 5만 원권. 5만 원권 지금 보니까 70조 원 넘게 찍어냈는데 한 절반은 숨어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글쎄요. 그게 이제 유통이 잘 안 되고 유통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5만 원권 자체가 지하 경제를 부추기는데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 행위에서, 예를 들면은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그 원장님 집을 몇 년 전에 서울 국세청에서 이렇게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5만 원권이 한 80억 정도가 나왔다는 신문 보도가 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이나 일부 업소에서는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때 현금으로 납부하시면 한 30% 할인해 줍니다. 이런 이제 그 제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지하 경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5만 원권 자체가 무슨 예. 지하 경제를 부추긴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참에 5만 원권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덜어 나오던데 그건 그럼 반대하세요? 5만 원권이 그때 나올 때 우리 돌아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씀씀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만 원권 수표를 그 당시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이 10만 원권 수표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지금 다음에 바로 한국은행에 돌아가 버리면 그 인쇄비만 많이 들고 몇 천억씩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차라리 5만 원권 찍는 게 어떻나 해서 나왔는데 예. 이 5만 원권 자체는 저는 뭐 큰 문제가 있다고는 그 생각되지 자체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뭐 한 1000대 1이나 100대 1 정도로 화폐 단위 변경을 하면은 예. 이거 뭐 5,000원이나 500원 일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화폐 개혁 주장은 그냥 개인적인 목소리세요? 아니면은 김종인 대표와도 공감을 하고 더민주의 경제통 의원들 다들 공감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당에서 공론화는 해본 적은 없고요. 본격적인 논의를 화두를 올릴 생각 있으세요? 뭐 필요하다면 내년 뭐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아, 마치 지금 개헌 이야기 하듯이 이 화폐 개혁 얘기도 대선 앞두고 꺼낼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의 팀장이세요. 최운열 의원이었습니다.